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말의 내용보다 말투를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올바른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상대를 세우지 못했다면 공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로 서툰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투가 담겨 있으면 그 제자를 칭찬했습니다. 공자가 본 것은 말의 정확성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존중의 온도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나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내용이 옳아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60대를 살다 보면 말에 대해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오랜 친구를 만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내 말투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랜 세월 관계를 지켜온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를 알고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하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투가 주는 감정입니다. 같은 괜찮아라는 말도 어떤 사람이 하면 정말 괜찮아지고 어떤 사람이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말투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동창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유독 한 친구의 말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친구가 특별히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친구가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친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말을 할 때도 상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말투 자체가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이 흐르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기 말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이 상대에게 닿는 방식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도 말의 흐름을 조금만 바꾸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말을 화려하게 고칠 필요도 없고 성격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말투라는 작은 습관만 조정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로 산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동네가 좋다던데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거기는 교통이 불편해. 그리고 학군도 그렇게 좋지 않아. 차라리 이쪽 동네가 나아. 내가 알아봤는데 말이야. 틀렸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동네보다 이쪽이 나을 것 같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네 하고 말을 끝냈고 아들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설명하거나 교정하려는 말투가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그 대화는 친밀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정보를 주지만 동시에 상대의 말을 낮춥니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트맨의 연구팀이 수천 쌍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설명형 말투가 많은 대화는 만족도가 42% 낮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무거웠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의견을 구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 그 동네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 하고 물어봐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집니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도리어 진실을 가린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말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존중은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설명을 많이 했다면 그건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그림을 참 좋아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는 벌써 피아노 학원 다닌 지 1년 됐어. 요즘은 실용음악도 배우고 있어. 틀렸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손주 이야기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친구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을 끝냈고 손주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비교 이론을 연구하면서 대화 중 비교 표현이 나타나면 상대방의 공유 의지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한 뒤 상대가 비교형 응답을 하면 대화 지속 의향이 58% 낮아졌습니다. 비교는 경쟁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아도 관계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손주가 좋아하는 걸 찾으니까 보기 좋겠다 하고 받아주면 친구는 더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 손주 이야기는 친구가 물어볼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을 덜 힘들게 바꾸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적이다. 비교는 대화에서도 적입니다. 비교 없이도 내 이야기는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비교를 했다면 그건 당신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난주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명동에서 만났잖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명동이 아니라 종로였어. 기억 안 나? 그날 종로 그 식당에서 만났다니까. 틀렸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남편은 그래, 그랬나 하고 말을 끝냈고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UCLA 심리학과의 로버트 레빈슨 교수는 장기 부부관계를 연구하면서 대화 중 정정 빈도가 관계 만족도와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분 대화에서 상대를 정정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관계 만족도가 평균 34% 낮아졌습니다. 정정은 정확성을 높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당신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말보다 저 말이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곳 말이지? 하고 받아주면 남편은 편하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장소가 명동이든 종로든 대화의 본질은 그 순간의 기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택지의 문제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정 없이도 대화는 충분히 진실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정정을 했다면 그건 당신이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서도 진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땐 상사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 그리고 일은 일이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알지? 너무 무리하지 마. 틀렸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딸은 응,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텔레사 에머빌 교수 연구팀은 직장인 238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하는 반응 유형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조언을 원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했고 72%는 단순히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상대의 85%는 조언으로 응답했습니다. 충고는 선의에서 나오지만 상대가 원하는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집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일이 있었어? 딸은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조언은 딸이 물어볼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때는 온전히 듣고 말할 때는 때를 안다. 충고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듣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충고를 많이 했다면 그건 당신이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귀합니다. 동서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걷기 시작하니까 괜찮아졌어. 자네도 무조건 걸어야 해. 틀렸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걷기가 도움이 됐고 동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동서는 그렇구나 하고 말을 끝냈습니다. 더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화 중 단정적 표현 무조건, 당연히, 절대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의 수용도가 47% 감소했습니다. 단정은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상대의 상황을 무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같은 경험 공유형 표현은 수용도가 68% 높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걷기가 도움이 됐는데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단정하지 않아도 경험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상대가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중은 전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단정은 확신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와의 거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그건 당신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고 상대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 말투를 살펴봤습니다. 설명하는 말투, 비교하는 말투, 정정하는 말투, 충고하는 말투, 단정하는 말투. 이 모든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말투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도움을 주는 게 사랑이고, 조언을 하는 게 관심이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그래서 설명했고, 비교했고, 정정했고, 충고했고, 단정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정확성보다 편안함을, 확신보다 여유를 원합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대의 언어로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만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존중받는 사람들이 쓰는 말투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옆집에 사는 분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산책하기 딱 좋죠. 맞아요. 저도 나중에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음에 만났을 때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알렉스 펜틀랜드 교수는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한 결과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부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뒤 자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인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61% 높았습니다. 받아주는 말투는 상대에게 당신 말은 가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받아주는 말투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즘 피곤해라고 하면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피곤한 건 당연하지, 나이가 있는데 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도 피곤해라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편안해집니다. 말을 받아준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부터 본다. 받아주는 말투는 상대가 서 있는 곳을 먼저 보는 말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아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친구의 고민을, 이웃의 안부를. 이제 그 받아주는 마음을 말투에도 조금만 담으면 됩니다. 아들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았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어떤 프로젝트인데? 아들이 한참 설명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먹으면서 생각하자. 아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얘기하기 편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대린 켈트너 교수는 대화 중 심리적 안정감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한 뒤 상대방의 반응 유형에 따른 심리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질문과 확인형 반응인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을 받은 참가자는 자신감이 43% 상승했습니다. 반면 즉각적인 조언이나 판단을 받은 참가자는 자신감이 오히려 28% 하락했습니다. 여유를 주는 말투는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유를 주는 말투는 답을 주지 않는 말투입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묻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도 도움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을 바로 주는 것보다 상대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게 더 큰 도움일 때가 있습니다. 여유는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흐를 곳을 안다. 막지 않으면 저절로 흐른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를 주면 상대는 자기 길을 찾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여유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자라도록, 친구가 결정하도록, 이웃이 편안하도록. 이제 그 여유를 말투에도 조금만 담으면 됩니다. 오랜 친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가 요즘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친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응,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면 좋은 부모인 게 느껴져. 친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특별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구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친구는 위로받았습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의 존 바그 교수는 언어의 온도를 연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따뜻한 표현 힘들었겠다. 잘하고 있어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2%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중립적이거나 차가운 표현 그럴 수 있지. 그냥 참아는 코르티솔 수치를 오히려 증가시켰습니다. 말투의 온도는 생리적 반응까지 바꿉니다. 온기를 담는 말투는 단순합니다. 괜찮아 보다 괜찮을 거야. 그럴 수 있어 보다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래.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온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말투에 담기면 말은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뜻을 전하면 된다. 화려할 필요가 없다. 온기를 담은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뜻이 전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오랫동안 보살펴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말투에도 조금만 담으면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이 흐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고 받아주고, 비교하지 않고 인정하고, 정정하지 않고 이해하고, 충고하지 않고 듣고, 단정하지 않고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투에 온기를 담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관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함께 서려 합니다. 그 태도가 말투에 담기고 그 말투가 존중을 만듭니다. 당신은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정정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단정했습니다. 그 모든 말투는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 한번 받아주고, 내일 한번 여유를 주고, 모레 한번 온기를 담으면 어느새 말투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진다고요. 괜히 한 말로 관계가 상할까 봐요.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덜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말이 상대에게 닿는 방식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 내 말이 옳은가 보다 내 말이 편안한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말투는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써온 말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투에 조금만 다른 선택지를 더하면 됩니다. 설명 대신 받아주고, 비교 대신 인정하고, 정정 대신 이해하고, 충고 대신 듣고, 단정 대신 여유를 주고, 모든 말에 온기를 담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말투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과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말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중받을 것입니다. 말투가 당신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않다. 존중받는 말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안하고 따뜻하고 진실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전하는 도구. 그 도구를 조금만 조정하면 당신의 마음은 더 잘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오늘은 받아주는 말투를, 내일은 여유를 주는 말투를, 모레는 온기를 담는 말투를.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걸 조금 더 잘 보여줄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것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